요즘 계속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라고만 들으셔서 답답하신 적이 많으시죠?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데 피로와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우신데요. 사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즉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영양제 한 알이나 10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슨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리법은 무엇인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박동이나 소화, 호흡, 체온 조절 등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작동하는데요. 교감신경은 긴장과 흥분, 스트레스 상태일 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기나 회복, 이완 상태일 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몸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한쪽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상은 정상이지만 몸은 계속 불편하고 아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나 불면증 또는 자주 깨는 얕은 잠, 특별한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명치 쪽의 불쾌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 손발저림이나 식은땀, 어지럼증, 때론 불안감이나 공황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각기 다른 질환처럼 보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스트레스는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야근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카페인을 하루에 너무 과다 섭취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사용하면서 빛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운동 부족이나 혹은 과한 운동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후, 폐경기 등과 같은 호르몬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증상들로 반복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특별한 검사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진단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죠. 대부분은 병력 청취와 여러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이 아닌 걸 배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심이 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기립성 혈압 검사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면 자율신경 이상을 의심할 수 있어요. 숨을 참고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관찰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손과 발에 땀이 나는 반응을 이용해 교감신경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교감신경 피부 반응 검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박 변이도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심박 변이도가 높을수록 자율신경이 건강하고 낮을수록 스트레스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약 한 알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즉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마그네슘이 좋다거나 복식호흡으로 싹 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복식호흡은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키며 부교감 신경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하나만으로는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생활 전반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체내의 시계가 안정화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15분 이상 아침에 햇빛 받기입니다. 뇌의 생체 리듬을 리셋시켜주면서 멜라토닌 분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 만들기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따뜻한 샤워 등 반복적인 휴식 습관은 부교감 신경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하루에 20-3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해도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며 과학적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입증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식호흡 훈련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교감신경 차단술인데요. 교감신경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만성화되었을 때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 섭취, 명상이나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식사 등도 일상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특히 수면장애나 불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고통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몸과 마음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